요즘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규모가 무려 3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종종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시장에 숨어있는 리스크 구조를 저랑 같이 한번 단계별로 싹 파헤쳐 보시죠. 네, 맞아요. 3조 달러.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돈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이거 혹시 시한폭탄 아니야 하고요. 정말 이 거대한 시장이 다음 금융위기를 터뜨릴 수도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금융위기 때 쓰던 방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쓰는 그런 위기 대응 카드들이 이 사모대출 시장에는 전혀 안 먹힌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연준이 단기 국채를 사들인 데이터거든요. 보통 연준은 위기다 싶으면 이렇게 시장에 돈을 팍팍 풀어서 불을 끄잖아요. 실제로 이걸로 레포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걸 막기도 했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 돈이 정작 사모대출 시장으로는 한 푼도 안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 그 상황을 딱 보여주죠. 한쪽은 연결돼 있고 한쪽은 끊어져 있고. 은행이나 단기자금 시장에는 연준이 돈을 부어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사모대출 시장은 뭐랄까 구조적으로 완전히 섬처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위기가 닥치면 은행들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그렇죠. 사모펀드 같은 곳에 빌려주던 돈줄부터 꽉 잠가버릴 테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단절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연준이 뭘 사주고 싶어도 그래서 이거 얼마짜린데 하고 물어보면 답이 없는 거죠. 둘째, 담보 가치가 너무 애매해요. 전부 다 미래에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에 기반한 거라서 경기가 꺾이면 그 가치가 그냥 폭락해버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셋째, 위기가 번지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보통은 대출 하나가 부실해지는 시기인데 여긴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진 펀드가 손실을 보니까 다른 멀쩡한 자산까지 막 내다 팔면서 그렇게 시스템 전체로 불이 번지는 식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우리가 못 보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일종의 숨겨진 완충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디서 딱 막히는지 지금부터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렇다면 이 숨겨진 완충 시스템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이 4단계 경로를 통해서 리스크가 흘러가고 또 중간에 흡수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위험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모양을 바꾸고 결국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 전체 그림을 한번 쭉 보세요. 각 단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1단계. 여기서는 사모펀드나 BDC 같은 곳들이 리스크를 그냥 통째로 끌어안고 있는 상태예요. 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도 모르죠.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바로 핵심 완충지대, 버퍼라고 부르는 곳이죠. 사모펀드가 들고 있던 위험 자산을 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곳에 파는 거예요. 이걸 셀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리스크가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3단계에서 이 기관들이 힘들어지면 그때 연준이 다른 안전한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 4단계에 가서는 시간이 약이 되는 거죠. 손실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2단계, 셀다운 과정이라고 했죠.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그 깜깜했던 리스크가 눈에 보이는 리스크로 변하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셀다운은 그냥 리스크를 나누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잉크를 검은 잉크로 바꾸는 과정이다. 와, 멋진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규제를 철저하게 받는 보험사나 연기금한테 자산이 넘어가는 순간 그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위험의 크기나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수치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1단계에서는 리스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 정도 가치야 하고 마니까 연준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2단계로 딱 넘어오면 보험사의 지급요력 비율처럼 아주 명확한 숫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비로소 연준이
아, 이 정도면 개입해야겠구나. 규모는 이 정도로 해야지 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변환 과정, 이게 바로 시스템 전체를 지켜주는 핵심 버퍼인 거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말이죠. 이 버퍼 시스템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보세요. 전체 사모대출 시장의 99% 이상이 아직도 그 깜깜이 1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 아닙니까? 2단계로 넘어와서 거래되는 건 고작 0.7%. 이건 뭐 버퍼가 있긴 있는데 아직 너무 얇아서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데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언제쯤 나 힘들어하고 소리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지표들이 자동차 계기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할 대시보드인 셈이죠. 이 숫자들을 잘 보고 있으면 저 버퍼 시스템이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위험이 슬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미리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표들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좀 이상한데? 하는 조기 경보랑 이건 진짜 위험하다 하는 적색 경보죠. 자, 먼저 조기 경보부터 볼게요. 기업들이 현금이 없어서 이자를 또 빚으로 갚는 거, 이걸 PIK라고 하거든요. 이 비중이 10%를 넘어가거나 2차 시장에서 자산 가치가 10% 이상 깎여서 거래되면 이건 노란불이 켜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빨간불, 즉 적색 경보는 이겁니다. BDC라고 하는 투자회사들 중 두 곳 이상이 돈 못 내줘 하고 환매를 중단하거나 은행들이 빌려주기로 했던 돈 약 950억 달러를 없던 일로 하자 하고 회수하기 시작하면 그건 시스템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물론 이 버퍼라는 게 만능은 아니에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보험사 신용등급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특정 기술 분야가 한순간에 푹 싹 주저앉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러서 너도 나도 돈을 빼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이 얇은 버퍼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자, 결론을 내려보죠. 이 시스템은 딱 부러지기보다는 충격을 받으면 유연하게 휘어지도록 설계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단계별로 드러내고 흡수하는 그런 숨겨진 장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휘어질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과연 얼마만큼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